자,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나라의 청동기 문화랑 고조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부여에서부터 사만까지 공부를 할 겁니다. 선생님이 학습지에 교과서 쪽수를 써놓았습니다. 학습지들은 선생님이 EBS 온라인 클래스에 딱 들어오면 강의에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두 개를 올려놓았습니다. PDF로 올려놨는데 혹시 다들 받았나요? 받지 않은 친구들이 있으면 지금 잠깐 영상 스탑하고 PDF 파일부터 받아서 보고 같이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준비물이 항상 있죠. 교과서예요. 교과서 혹시 옆에 펴놓지 않은 친구들은 교과서들 옆에 펴놓도록 합시다. 오늘 교과서는 30쪽부터 36쪽까지 첫 번째 강의에서 나갈 겁니다. 교과서들 여러분들이 미리 다 배부 받았기 때문에 교과서 옆에 꼭 펴놓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확인해 본 결과 역사 교과서는 디지털 교과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받은 교과서를 옆에 펴놔야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먼저 PPT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PPT에 보면 오늘 여러분이 수업 시 선생님이 강조해서 말하는 걸 듣게 될 탁자식 고인돌이에요. 탁자식 고인돌, 미송리식 토기,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이 세 가지는 고조선의 영역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유물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세요. 계속 수업에서 강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슬라이드 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나라에는 청동기를 맨 처음에는 왼쪽에 비파형 동검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에서 30쪽을 보면서 뭐를 채워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빈칸을 채워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비파형 동검을 썼습니다. 청동기 시대 말부터는 오른쪽에 세형 동검을 쓰게 됩니다. 두 번째 빈칸을 채운 거예요. 자,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 둘 다 손잡이랑 칼날을 따로 만들어서 결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비파형 동검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비파형 동검을 만드는 틀이 나오지 않았지만 세형 동검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틀인 거푸집이 나왔어요. 거푸집이 뭐냐고요? 네, 이게 바로 거푸집이거든요. 돌로 틀을 만들어서 이 틀 사이에 청동을 녹인 물을 붓고 식히면 칼을 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푸집을 사용해서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인 청동검인 세형동검을 만들었구나 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 30쪽의 두 번째 분단까지 해결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청동기 시대의 토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작년에 세계사를 배웠다는 걸 선생님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세계사를 배울 때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서 살았나요? 네, 큰 강 유역에서 많이 살았죠.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강보다는 내륙으로 이동해서 생활을 합니다. 사는 곳이 달라지면 쓰는 그릇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 토기는 무슨 무늬 토기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빗살무늬 토기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빗살무늬 토기는 보통 큰 강 유역에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닥이 뾰족해요. 강 바닥에 박아서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반면에 조금 더 내륙 지방, 땅이 단단한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쓰던 토기인 청동기 시대 민무늬 토기는 바닥이 평평합니다.
빗살무늬 토기와는 다르게 이 민무늬 토기는 무늬가 없어요. 민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늬가 없는 민무늬 토기를 썼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손잡이까지 달아서 이동에 편리하게 했다. 그리고 대표적인 지역인 미송리를 따서 미송리식 토기라고 부른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토기를 사용하려면 뭔가 남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릇이 있으면 보관을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청동기 시대에 어떻게 사회가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는 신석기 시대까지 주로 경제활동은 뭐가 중심이 되었다고 배웠나요? 네, 세계사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주로 물고기를 잡는 어로, 또 사냥을 하는 수렵, 또 나무 열매를 따는 채집 같은 것이 경제활동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급자족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스로가 자신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심고 거두는 농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31쪽이에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이때 특별히 벼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벼농사는 시작됐다는 거지 일반화가 됐다는 건 아니에요. 일반화가 되려면 아직 조선시대까지 와야 합니다. 체크 잘 해두세요. 그러면 농경이 발달을 하게 되면 심고 거두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남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빈부의 차가 생겨나게 되죠. 부자도 생기고 가난한 사람도 생기고 이것을 통해서 뭐가 나뉘게 되었다고 그림에 나와 있죠? 계급이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때로 접어들었다? 계급 사회로 접어들었다. 우리 지금 5번째 빈칸을 채운 거예요. 그리고 이 여러 부족을 통합한 권력자가 필요해요. 왜? 계급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계급을 관리하고 또 계급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중재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또 이 계급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족장 또는 군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군장은 아직까지 제사장의 역할과 지도자의 역할, 정치 지도자의 역할을 같이 했어요. 잘 알다시피. 그래서 들고 있는 유물들을 보면 청동기 유물들이 많죠. 청동창도 들고 있고 청동 거울도 목에 걸고 있고 청동 방울들을 두르고 있네요. 청동 거울은요, 보통 이제 빛을 반사시켜서 제사에 쓰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군장이 쉽게 말하면 어느 집단의 지도자가 죽게 되면 그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고인돌을 만들게 됩니다. 자, 잠깐만 여기서 그러면 군장이 사용한 청동 거울로 내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네,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청동에 얼굴을 비친 모습인데 어느 정도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죠. 이거는 당대 청동 거울은 아니고요. 나중에 복원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청동 거울을 보게 되면 청동 거울이라고 하면 어떻게 여기에 얼굴을 비춰요?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무늬가 많죠. 그 무늬는 뒷면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비추는 면이 아니라 장식하는 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했던 거고요. 거울은 꽹가리를 생각하면 돼요. 꽹가리의 얼굴을 비추면 어느 정도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걸로. 꽹가리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냄비 뚜껑에 얼굴을 비춰본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자, 앞서서 우리가 군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여러 부족을 통합한 권력자인 군장이 죽으면 고인돌을 만드는데 선생님이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잘못된 게 있어요. 북방식 고인돌, 남방식 고인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잘못된 명칭. 탁자식, 바둑판식, 개석식이 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탁자식 고인돌이 북쪽에서 더 많이 발견됐다. 바둑판식 고인돌이 남쪽에서 더 많이 발견됐다. 한강을 기준으로. 그런데 한강 남쪽에서 탁자식 고인돌이 발견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탁자식, 바둑판식, 개석식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선생님이 앞서서 계속 강조합니다. 세 가지 유물이 있었죠. 고조선의 범위를 알 수 있는 유물 세 가지. 뭐가 있었죠? 탁자식 고인돌, 둘째 비파형 동검, 마지막 그렇죠. 미송일식 톡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의 지도에도 선생님이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이따가 고조선을 얘기할 때 자꾸 이야기를 할 거예요. 32쪽으로 넘어옵니다. 32쪽을 보게 되면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세계사 부분을 공부를 할 때 이제 배 나오고 엉덩이 나오고 가슴이 나온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나 혹은 동굴 벽화들 공부를 했을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도 다산이나 풍요를 기원하는 그림들을 만들었으니 이름하여 판구대 암각화입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다양한 물고기들을 볼 수 있는데요.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세요 인 것도 있고, 또 지금 여기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새끼를 업은 고래 같은 것들, 여기 보이죠? 새끼를 업은 고래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자식들이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빌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고조선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이코. 자, 34쪽을 펴니다. 34쪽을 펴게 되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보게 되면 무슨 책이 나오죠? 삼국유사. 잘하셨어요. 삼국유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35쪽 잠깐 갈게요. 35쪽 도움글을 보게 되면 고려 후기에 이련이 쓴 삼국유사이다. 도움글 옆에 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삼국유사이다. 그 밖에 책 이름 더 있어요. 제왕운기, 동궁, 여지, 승남 등에 기록되어 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세 가지 책 이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선생님이 계속 강조합니다. 세 가지 책들 잘 기억을 해주세요. 동궁, 여지, 승남, 삼국유사, 또 하나 제왕운기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누가 건국을 했다고요? 다시 34쪽으로 돌아와서 단군 또는 단군 왕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고조선은 선생님이 앞서서 이야기를 했지만 청동기를 바탕으로 건국을 했습니다. 빈칸이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한 이야기 나오네요. 뭐가 나온다고요? 잠깐 뒤로 넘어갑시다. 뒤로 넘어가게 되면 고조선의 영역 지도 나오나요? 네. 그러면 고조선의 문화권 밑에 고인돌, 모의 분포지역, 탁자식, 그리고 비파형 동검 하나 더 써 넣으세요. 무슨 토기? 미송리식 토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빈칸은 그거 세 가지입니다.
탁자식, 고인돌, 비파형, 동검, 또 미송리식, 도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철기가 전해집니다. 중국에서. 그러면 그 과정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있었어요. 위만. 자, 여러분 세계사에서 배웠던 기억을 되살려 보도록 합시다. 주나라가 이제 흔들흔들 할 때 땡땡땡땡 시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국시대? 어우, 잘했어요. 여러분들 기억 잘하고 계시네요.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있던 나라들 가운데 연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만은 그 나라에서 이주해온 사람인데요. 위만이 우리나라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 복장만 가지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위만이 왔을 때 중국 쪽에서 발전한 철기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 때문에 나중에 고조선의 왕이었던 준왕을 쫓아내고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지 않았을까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준왕은 어디로 갔는데요? 남쪽으로 갑니다. 남쪽으로 가서 진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이 진나라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사만의 출발점이 돼요. 그래서 이 진은 나중에 중개무역과 관련해서 고조선과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보세요. 한반도 남쪽에 진이 있고 중국에는 이제 춘추 전국시대가 끝나고 나서 진나라가 등장해서 천하를 통일했다가 그 다음에 한나라가 이어봤죠. 초안지 항우유방 기억나시죠? 한나라와 진 사이에서 고조선이 이렇게 중개무역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가르쳐 주셨던 국사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로는 중학교 때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나라가 이제 한나라에 물건을 팔려고 배를 타고 이렇게 한나라로 가게 되면 고조선이 해군을 동원해서 이 사이를 가로막았다고 해요. 그래서 통행세를 받거나 하는 방식으로 진나라가 바로 한나라로 물건을 팔거나 한나라 사람이 진나라로 바로 물건을 팔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36쪽 빈칸의 중개무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라는 고조선이 계속 우리나라랑 진나라가 무역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를 위협한다. 그러면 고조선을 없애야만 우리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고조선을 여러 번 공격합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마지막 왕인 우보왕 때 이르러서 1년간 잘 싸웠지만 결국에는 내분이 일어나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한나라랑 사이좋게 지내자, 아니다, 계속 싸워야 된다 라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러고 나서 이 땅에는 한나라가 설치한 4가지 군현이란 뜻에서 한사군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강서구 혹은 강남구 같은 그런 행정구역이 설치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살고 있던 고조선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에 맞서고 저항하고 했기 때문에 한사군을 없애거나 혹은 대륙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될 고구려 같은 나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청동기부터 고조선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어서 부여랑 사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